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니잖아. 우리 삶을 구원해주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맹목. 이게 눈이 멀어서 못 본다는 뜻도 있지만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뜻도 있어요.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연예인이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게 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그걸 이용하는 인간들을 더 쓰레기고. 왜 생각 없는 믿음은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잖아. 뭐 이번 대선 지나가면서 뭐 이재명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뭐 김문수도 그렇고 사실 안철수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마치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줄 것 같은 메시아 같은 존재였어. 안철수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우리 삶이 고단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뭔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메시아를 찾는 심리들이 있어. 내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했었잖아. 홍준표가 귀국할 때 우리 아줌마 당원이 홍준표 귀국할 때 그 앞에서 절을 한다고. 아이, 꼰대 정치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기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이재명의 개딸, 그 한동훈도 한동훈 팬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도. 그리고 이준석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도 만만치 않게 단단하다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감정적인 감정의 투사로 변해가는 순간이 있다고.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제일 좋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는 선택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런 정당, 이런 정치인이 가장 내 머리로 이해할 때 옳다라는 개념에서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엔 그게 숭배가 되고 그러다 보면 판단이 흐려져. 감정만 남는다고. 그게 바로 맹목이에요. 내가 그 아주 종교 집단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맹목이라는 거를 위선적 내용으로 그걸 이용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감싸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이 변하거나 무너지면 그 실망은 고스란히 또 분노로 바뀌어.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또 찾아.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거나. 실망했다, 분노로 갔다, 새로운 메시아를 찾았다, 또 실망하고. 그러니까 맹신은 어차피 끝내 배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아니,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하지 않지. 내가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특정 종교 집단에서 2-3시간을 갖는다. 그게 나쁠 게 뭐가 있어. 그 정도 수준에서의 종교의 순기능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나에게 위로가 되는 정도 수준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맹신으로 빠지고 숭배로 빠질 수 있다고. 그게 좀 위험한 거겠죠. 정치도 똑같아. 그 사람이 나 대신 싸워줄 거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왠지 바꿔주고 대신 살아줄 것 같은 착각? 절대 그렇지 않거든. 종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데 항상 우리 주변에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외롭거나 내가 힘들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올 때 신앙생활을 하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든 어떤 리더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기댈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방 차원에서의 백신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믿음을 갖게 다라는 거 나쁘진 않지만 근데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서 온 건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질문이 멈추는 순간부터 이게 내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내 생각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내가 외롭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우울할 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조금 믿어주고 나 자신에게 애착을 좀 가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거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내 감정 상태를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슬프면 그냥 슬픈 거야. 억지로 막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거든. 괜찮은 척하고 안 슬픈 척하고 안 외로운 척하고 안 우울한 척하는 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거울 보고 얘기하고 혼잣말 걸고 약간 누가 보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 스스로라도 쓰다듬고 만지라고. 이거 실제로 도움이 돼.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준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항상 대부분 비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비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하면서 나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고방식의 커스터마이즈가 좀 필요해. 내 친구는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가고 외국에서 대학 나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집 하나 해주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도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부모님이 하던 사업 이어받아서 잘 살고 아주 우리가 유치한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나는 오히려 부모님 빚 갚아드려야 되고 아프셔서 간호해야 되고 외국 유학은커녕 뭐 지금 사는 것도 힘들고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나 혼자도 못 챙기는데 뭐 그런 식의 비교를 하면서 끝까지 계속 나보다 하나라도 더 나은 사람들을 자꾸 내가 떠올리면서 어떤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 나의 괴로움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 비해서 난 힘들다라는 걸 스스로가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나하고 그 친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나하고 그 친구의 부모하고 비교할 거거든. 거기는 한 세대가 빨라서 그렇거든. 거기는 뭐 벌써 할아버지가 30년대 40년대에 미국 유학 갔다 온 집안이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좀 안 되는데 억지로 나랑 비교하려고 그런다고 막. 그건 그 친구랑 비교할 게 아니라 그 친구 부모랑 나랑 비교해야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비교라는 것 자체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나의 성장을 완전 멈추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 재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나를 봤을 때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되는 거거든. 그런 걸 나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비교하고 살아야 나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좋아지고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좋아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교를 해야 되거든.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그러면 반성할 것도 있겠지. 5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뭐 반성하고 다시 5년 뒤엔 더 좋은 나를 만들어야지 뭐. 그건 그렇게 가는 거야. 내 멘탈에 상처가 나거나 내 감정이 아플 때 하필 내 감정을 정치인, 뭐 연예인, 종교인 그런 것에 너무 맹목적으로 나의 감정 치료를 맡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조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잠깐은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느낄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잠깐 마취가 됐다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마취 풀리면 또 아파. 감정의 상처도 전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특수과인 것 같아.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정신과는 의학이거든. 의학.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신체적으로 생기는 증상에 대한 치료약들이거든요. 어떤 원인의 슬픔이 와서 그 원인 치료가 아니라 어떤 원인의 슬픔과 우울감이 들어와서 내 몸에 생기는 증상 완화약이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서 상담도 받고 그 외에 감정 치료가 필요한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째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도움을 받는 수면제 처방을 가는 거지,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그 우울감과 충격의 원인 해소를 할 수 있는 약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약 하나 먹고 슬프다, 그 약 하나 먹으면 바로 기뻐지는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외로운데 고독하다, 삶은 왜 고단할까, 그때 약 하나 먹으면 무슨 환각제도 아니고 그렇진 않거든요. 감정이라는 건 조금 특수한 것 같아. 감정 치료의 처방약 이름이 위로 같은 거잖아요. 모르겠어. 나는 감정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약은 쉐어하는 거다. 감정의 상처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누군가한테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말 못할 일들, 속으로 삼킨 감정들, 어디에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 줄이라도 그걸 써보는 게 진짜 위로의 시작이에요. 그게 내가 나만 보라고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그걸 충분히 진지하게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그 한 줄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나 자신의 감정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난 굳게 믿고 있어요. 그게 진짜 위로의 시작인 것 같아. 이메일이나 댓글도 좋고 커뮤니티도 좋고 나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 그런 것들이 감정 치료에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의 감정에 상처들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굉장히 큰 병이 된다고. 그게 극단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받은 감정의 상처가 작아도 그거를 자꾸 치유하면서 가야 돼. 밴드라도 하나씩 붙이고 가야 된다. 나중에 상처가 덧난단 말이야.
괜히 안 아픈 척 참고 있다가 괜한 정치인들한테 한 명한테 확 기대갖고 한 명 죽이자 뭐 이런 거나 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 상처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치료를 제때 못하니까 내가 그냥 확 기대버린다고, 막 종교에 확 기대버린다든가 막 연예인에 확 기대버린다든가 막 정치인에 확 기대가지고 반대쪽 거 같이 욕하면서 막 풀고 내 상처, 그런 식으로 감정을 풀고 상처를 치유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정치는 바뀌고 유행은 지나가고 뉴스는 사라져요. 근데 우리 삶, 우리 하루는 계속되거든. 그리고 이런 심리들이 많거든요. 어떤 내가 집단에 소속돼야지 마음 편안한 사람이 있어. 뭔가 아군이라는 걸 형성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심리적 안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군이 있다는 건 적군이 있다는 거거든.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 전쟁 나면 그냥 작살 나는 거거든.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이 개인.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이기적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야. 자유시장 경제 설명할 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더 좋은 재료로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든 것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혜택 보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또 나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로 오고 좋은 결과로 오고 이런 것들이 커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거에서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남 꼰대당 우리가 남이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우리가 남이가. 우리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거지. 우리 지금 20, 30대나 MZ세대들이 그런 게 조금 타고났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조금 기대해 볼 게 많은 거야. 그런 개인과 자유의 끼를 좀 타고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년생까지도 아니야. 한 85년생. 지금 이준석이 85년생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세대 밑에 세대들이 그나마 그런 걸 조금 알죠. 그 윗세대들은 어떻게든 그룹 지고, 내 윗세대로 들어가면 지역으로 그룹 짓잖아. 경상도와 전라도로 지역으로 그룹 짓고 그룹에 속해야 되고 그래야 안 불안하고. 그리고 집단엔 지성이 없어요. 집단 되면 다 바보 되는 거야. 집단이라면 하향 평준화되는 지력을 갖기 때문에 집단에 되면 다 바보 되는 거야. 그 왜 국회의원들도 그 다 개개인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장난 아니. 판사들이 몇 명인데 다 서울대 법대. 다 천재들이라니까? 개개인별로 보면 다 똑똑해. 그리고 집단으로 가면은 영남 꼰대당 집단으로 가면 다 바보잖아. 내 감정이 피곤해지고 약해질 때 그런 상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처들을 방치하면 나중에 쌓이고 이상한 맹목으로 간다고. 그거를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소량의 백신 같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얘기도 나누고 정치 얘기도 좋고 사는 얘기도 좋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감정의 작은 상처라도 밴드라도 붙이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는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또 좋아질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